안녕하세요. 디오 아니 오늘은요 여러분께 송호 국민 관광지 야영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예약이나 현장에서 결제하실 수 있고요. 먼저 매표소에 들어가시면요 이용료 외에 입장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야영장 이용료는 별도로 나와있진 않은데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한 사이트당 하루에 10,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결제를 한 후 리어카를 이용하여 짐을 옮기시면 되는데요. 매표소 왼쪽에 리어카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무료이니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하신 후에 짐을 옮기시면 편하겠죠?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A부터 E까지 총 5개 텐트 구역과 원룸 2개, 카라반까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카라반은 다루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들어가시면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면에 와인 체험관이 있는데 성수기에는 매일 운영하고 그 외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는 식수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좋은 점이 물을 구입하지 않아도 여기서 떠다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물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 맞은편에 보시면 작은 마트와 식당이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얼음과 기본적인 식재료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면 노란 박스가 있는데 이게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예요. 아무래도 풀에서 올라올 수 있는 진드기나 아니면 모기 같은 것들 물리지 않도록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금강 둘레길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근처 관광지를 주변으로 돌 수 있는 둘레길 지도인데요. 둘레길 완주에는 보통 걸음으로 2시간? 길을 따라 들어가시면 송오리 송림이라고 아주 큰 돌에 적혀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나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일반 산에서 볼 수 있던 나무는 아니었어요. 맞은편에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평일 비수기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식당 왼쪽에 길을 따라 들어가면 왼쪽으로는 C구역, 오른쪽으로는 D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포도와 와인의 본고장인 만큼 조형물들을 조금씩 선취해놨는데요.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 있는 곳이 C구역과 D구역의 딱 경계선이에요. 보시면 C구역과 D구역의 소나무들이 굉장히 멋있게 자라 있는데요. 송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C구역이나 D구역에서 캠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입구와도 가깝고 개수대도 있고 주변에 또 매점도 있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에겐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바닥을 보시면 잔디가 있긴 한데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잎과 잔디가 좀 섞여 있는 상태이고 잔디보다는 약간 잡초, 클로버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자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풀이 좀 많이 자라 있는 편이라 흙보다는 약간 풀바닥에 가까운 편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D구역 맞은편엔 C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C43번 사이트고 D구역과 바닥 상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이트도 넉넉한 편이고요. C25번 사이트도 다른 구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무 사이사이에 사이트를 구성해 놓은 곳이라 어떻게 보면 빽빽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간격이 그렇게 좁진 않아서 캠핑하는데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성수기에는 제가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조금 한가한 편이에요. 그래서 예약을 먼저 하고 가시더라도 사이트를 먼저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흡연 부스가 있어요. 이 흡연 부스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쪽으로 돌아가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룸이 있는데요. 이 원룸은 말 그대로 원룸입니다. 총 2개의 실이 있고
한 방에 8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룸 옆쪽으로 돌아가시면 작은 정자가 있는데요. 이 정자가 여의정입니다. 이 여의정이 잠깐 올라가 봤는데요. 돌로 만든 석탑도 있고 불상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C사이트와 D사이트의 전경이고요. 앞에 흡연 부스도 보이고, 왼쪽엔 큰 건물이 있는데 이게 금호가든이라는 식당인가봐요. 저도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는 E사이트가 있습니다. E사이트는 12번까지 총 12자리고요. E사이트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사이트는 보시는 대로 잔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흙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안쪽으로는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서 그늘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시면 굉장히 시원하게 캠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앞쪽에 금강이 있는데 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강에서는 수영은 하지 마시고요. 이쪽에 다슬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슬기가 있다는데 한번 내려가서 봐봐야겠어요. 앞에 보시면 강선대, 용암, 그리고 굴레 2시간?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강에 다슬기는 보이지 않고 조그마한 물고기들은 보여요. 물은 굉장히 맑고요. 경치 죽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강변 길을 따라서 가보시면 이제 A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나무 왼쪽에 보이는 A1번부터 저 안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이트인데, A1번부터 5번까지가 좀 넓고 좋은 사이트라고 평이 나와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잔디는 없고 다 흙바닥이에요. 그리고 A사이트 앞쪽에 보시면 흙바닥인 곳은 나뭇가지나 솔방울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텐트 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거든요. 하지만 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잔디가 굉장히 빽빽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있던 A사이트 뒤쪽, 그러니까 길과 가까운 쪽의 A사이트는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주무실 때 약간 불편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도 A사이트가 앞에 강이 있어서 경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길 왼편에 보시면 파란색 건물이 있는데 저 건물이 수영장 건물이에요. 근데 성수기에만 개장을 하고 비수기에는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시구역 저 뒤편에 보시면 건물이 있는데 저 건물이 화장실이에요. 저 건물이 지금 A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 건물이고요. 이쪽이 제가 묵었던 A22번 사이트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뭇가지나 돌 혹은 뭐 솔방울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텐트 치기가 뭐해서 전 약간 뒤쪽에 잔디가 좀 많이 무성한 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저 안쪽으로도 많이 사이트가 있는데 저쪽까진 보지 않았고요. 그래도 A사이트는 전체적으로 잔디가 잘 자라있는 편이에요. C사이트는 바닥이 거의 흙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잔디보단 거의 잡초에 가까운 풀들이 많이 나있고 나뭇가지나 솔방울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냥 맨바닥에 텐트를 치시기에는 조금 불편할 걸로 보여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 수영장 건물이 있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수영장 많이 오실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 B60번 자리 기준으로 보시면 수영장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B63번 자리도 굉장히 가까운 편이고요. 하지만 바닥 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신 주변에 소나무는 많이 있고요. 앞에 보면 분리수거대가 있는데
좋은 점이 일반 쓰레기 봉투도 다 구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별도로 쓰레기 봉투를 챙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족구장도 있고요. 오른편에는 화장실 건물이 있습니다. 별도로 샤워실은 없으니 참고하시고, 그 앞에 이제 흡연 부스가 있는데, 이 부스가 신기한 게 문을 열면 에어컨과 환풍기, 불이 동시에 켜져요. 길을 따라 조금 나가보시면 재난문자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같은 게 내렸을 때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송호 국민관광지 야영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송림 속에서 캠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끝!